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윤리학의 분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누군지만 먼저 찾아내면 됩니다. 재작년 2019년 6월 달 1번 문제고, 윤리학의 분류 문제는 쌤이 예전처럼 얘기했지만, 항상 1번 문제로 나옵니다. 올해 6월 문제에도 분명히 1번으로 윤리학의 분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자, 먼저 1번의 갑과 을이 누군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1번의 갑은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 서술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한다라는 말, 그리고 또는 뭐 기술 또는 묘사, 뭐 이런 말하고 동일하지. 그치? 그래서 갑을 우리는 무슨 윤리학이라고 합니까? 기술 윤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자, 을을 보니까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조사와 도덕적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그럼 일단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도덕적 관행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도덕적 개념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돼 있어. 도덕적 관행을 조사하는 건 갑에 나왔던 어떤 윤리학이야? 기술 윤리학이지, 그치? 여기서 관행들 조사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도덕적 개념을 분석하는 거, 이건 무슨 윤리학이야? 메타 윤리학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도 아니고 메타 윤리학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도덕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어차피 기술 윤리학이랑 비교를 할 거니까 큰 틀에서 규범 윤리학이다. 그치? 기술 윤리학과 비교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다. 근데 만약에 실천규범 윤리랑 비교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규범 윤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면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맞아, 틀려? 이거 틀렸지. 얘들 이거 솔직히 기술 윤리학 몰라도 봐봐라. 여기에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생존 문제는 제시문만 잘 분석해도 거의 답을 다 찾을 수 있거든. 모르겠으면 제시문을 다시 봐. 봐봐, 문화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된다. 윤리적 개념 분석이 중시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뭐지? 메타 윤리학이지. 그치? 메타 윤리학이다. 그리고 3번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무슨 표현이라 그래? 당위성인, 그치? 당위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위. 그래서 당위적인 표현과 관련된 규범적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거 무슨 윤리학이야? 규범 윤리학이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답은 3번이 나옵니다. 바로 4번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 분석이 탐구 목적이어야 한다. 이건 뭐야? 메타 윤리학이지. 맞지? 자, 5번 갑과 을,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인 학문은 윤리학 중에서 특히 어떤 것? 기술 윤리학에만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치?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해. 근데 사실은 좀 메타 윤리학자들은 현대 윤리학자들이 대체로 메타 윤리학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가치 중립적이다 또는 뭐 가치가 개입돼서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워. 알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규범 윤리학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자, 작년 9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가원 문제 치고 아주 쉽지?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쉽게 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봐봐라.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적 윤리 문제에 답하기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이게 뭐야? 야, 이 그것이라는 건 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지. 윤리학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메타윤리학에서 얘기했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얘기한다. 성립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메타윤리학자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뒤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 그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건 누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입니까? 규범. 규범 중에서도 특히 어떤 규범? 그치. 이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규범 윤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생명복제, 사회불평등 이런 거 우리가 전부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쌤이 실천규범 윤리를 생윤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그럼 나라는 것은 결국은 주체는 메타윤리학자이고 메타윤리학자가
뭐라고 돼 있어? 규범 윤리학자한테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알고도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술어하고 목적어를 다 나눠버려야 됩니다. 얘들아,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가 간과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간과하는 건 무시하는 거잖아. 그치? 간과하는 게 무시하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무시한다, 간과한다, 뭔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앞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 돼야 될까? 이 비판을 하는 주체의 내용이 돼야 될까? 비판을 받는 대상의 내용이 돼야 될까? 너는 이러한 주장을 간과해. 당연히 내가 비판하는 주체의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쌤이 항상 얘기할 때 간과한다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밑줄을 먼저 끊습니다. 간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주체의 주장이다. 그러면 이것과 좀 반대로 강조한다라는 주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강조한다.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러한 서술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비판을 받는 대상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맞춰보자고. 1번, 인접학문가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인접학문가의 학제적 탐구. 이거 뭐야? 실천규범의 윤리지? 그치? 실천규범입니다. 여기에서 실천규범이고. 실천규범은 그래서 생명윤리, 뭐야 또 사회정의윤리. 그래서 앞에 항상 다른 학문의 이름이 붙어 있어. 정보사회윤리, 과학기술윤리.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특징은 결국은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이지. 그래서 형광색을 표시를 하자면 요 실천규범과 똑같은 초록색이 될 거야. 맞지? 이 색깔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밑에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간과한다. 야, 당위라는 말은 결국 규범이랑 같은 말이잖아. 얘네들은 실천이든 뭐를 떠나서 규범 윤리학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앞에 있는 말은 실천 규범 윤리학의 성격이야.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원리의 중요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천 규범 윤리지.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도덕 원리는 이론 규범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 그치? 맞아, 틀려. 실천 규범 윤리는 도덕 원리를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지. 도덕 원리를 이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잖아.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를 다른 말로 응용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응용윤리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3번도 틀렸고 4번 규범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가 아니지. 앞에 있는 거 규범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 전부 다 실천규범윤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맞지?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 자,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도덕 언어가 뭔지 뭐가 있었지? 옳다. 그렇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도덕 언어였습니다. 그라다가 아니라 그르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 이거 누가 강조하는 거야? 메타윤리가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서술어하고 목적어의 색깔이 일치하는 문제. 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 유형에서 이 윤리학의 분류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유형에서 만약에 자주 틀린다. 계속 틀린다. 알고 있는데 쌤 제가 이게 나가 누군지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자주 틀립니다. 그러면은 몇 번 좀 귀찮아도 이렇게 색깔 좀 칠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지? 자, 뒤에 이제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또 물어봅니다. 이건 작년 수능 문제야. 이제 너희가 이걸 맞추면 올해 수능에서도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는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지향해야 할이라는 것에서 뭔가 당위가 느껴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가치라는 말을 통해서도 뭔가 느낌이 있지. 이런 거 두 개를 우리는 합쳐서 규범적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범성이 아주 잘 느껴지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해야 된다. 바람직한 삶, 바람직하다. 결국 이것도 가치거든. 맞지?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도덕 원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약간 규범 원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론 규범 윤리에 가까울 것 같다. 근데 이제 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만약에 일단은 가가 규범 윤리라고 정해놓고 나가 실천 규범 윤리라면 앞에 걸 이론 규범 윤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나를 보니까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규범적인 성격이 느껴지고 해결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실히 나타나지. 그래서 나에서 나오는 이 윤리학은 실천 규범 윤리학. 그치? 그러면 가윤리학을 단순히 규범 윤리학이라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좋겠지. 그치?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1번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거 뭐지? 메타 윤리학이지. 맞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를 조사한다. 도덕적 관습이라는 말도 사실의 문제고, 이거는 사실 또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어느 나라에 갔더니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더라.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조사하는 거잖아. 도덕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아, A는 이렇다, B는 저렇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술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거 우리 6월달 문제에서 나왔었지, 그치? 자세히 보면 6월 문제에서 어디 있었어? 아까 전에 6월 문제가 아니라 9월 문제 있었네. 9월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어. 그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계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보편적인 내용이라서 다 알 수 있지만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메타윤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렇죠? 자 4번에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 맞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응용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응용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맞습니까? 자, 5번 같은 경우에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했었지. 이거 몇 월 달에 나왔었어? 6월 달에 나왔었잖아, 그대로. 6월 달에 보기 5번 봐봐.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올해 수능의 어떤 방향성이나 답이 될 수 있는 또는 근거가 다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크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파트들을 보면 이런 어떤 연계성이 막 느껴져. 특히 사형제도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나오기도 해. 그것도 이제 사람들 잡는 수험생들을 잡는 문제로 보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작년 2020년 윤리학의 분류 2020년도에 시행되었던 모의고사에 있는 윤리학의 분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지, 그치? 그래서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를 보니까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언제 배웠던 거야, 우리? 그렇지, 우리가 다 윤사 시간에,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지, 그치? 자, 이러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뭐와 유사하다? 바로 이론규범 윤리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니까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 그치? 이론규범 윤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도 딱 나와 있고, 뒤에 나와 보니까 이론적 탐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나를 보면 윤리학은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자, 이거 언제 배웠던 거야, 우리? 전부 다 우리 3학년 돼서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치? 그래서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건 주로 우리가 실천규범 윤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뒤에 쭉 이어서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그치?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가는 결국은 이론규범, 그리고 나는 실천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번부터 보면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자, 기술 나와버렸지, 그치? 그리고 이거 뭐야? 1번은 가가 아니라 이론규범 윤리학이 아니라 기술윤리학이지, 그치? 자, 이번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이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거는 누구? 메타윤리야, 그치? 자, 3번에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 해결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실천 규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보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학제적 연구라는 뜻입니다. 학제적 연구가 뭘까? 무슨 뜻일까? 학제. 학제적 연구라는 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간학문적 연구라고도 얘기하고 간학문적 연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회문화 시간에 간학문적 연구라는 말 들어봤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를 우리가 학습하려고 할 때, 연구하려고 할 때 다른 인접 학문의 어떤 영역과도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라. 우리가 생명윤리를 공부하려고 한다.
생명과 윤리, 결국은 어떤 생명에 대한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할까 필요가 없을까?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생명과학적인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태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배아라는 것을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그치?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아라는 이 어떤 이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의 개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생물학적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배와 인간이 다른 생물학적 특징은 뭐가 있을까? 생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학제적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고 4번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가치를 분별한다. 이 말은 가치 판단한다. 가치가 개입된다라는 말이지. 그치? 그럼 이 가와 나는 둘 다 뭔데? 규범 윤리학이니까 가치가 개입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치?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한 건 주로 어느 입장일까? 기술 윤리학이 약간 가치와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마지막으로 5번. 가나. 윤리학은 도덕, 언어,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이거 도덕, 언어, 의미 분석 진짜 자주 나오지? 이거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자,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 9월달 1번 문제입니다. 작년 9월달 1번에서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년 6월달 1번 문제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치? 자, 첫 번째,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서.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 그치? 윤리학은 실천의 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윤리학일까? 실천규범 윤리가 될 것 같아. 그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천규범 윤리이다. 라고 보고 뒤에 보니까 이 도덕 이론을 응용한다. 그래서 이 실천규범 윤리를 뭐라 그래? 응용윤리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지. 그치? 응용윤리. 응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목표로 삼는다. 결국은 이 윤리학은 실천윤리학이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의 윤리학은 뭐라 할까? 뒤에 보니까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윤리학의 입장일까? 기술윤리의 입장이지. 그치? 기술윤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나는 아까 전에 보니까 실천규범 윤리였고, 이러한 윤리학은 기술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은 실천규범 윤리학자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결국은 기술윤리학자한테 하는 말이라고. 자, 이런 문제에서는 쌤이 항상 얘기했었지, 서술어를 나눠봐라. 강조한다, 간과한다, 강조한다, 강조한다, 간과한다.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봐봐라. 만약에 강조한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의 부분은 누구의 주장이야? 비판을 받는 사람이야? 비판을 하는 사람이야? 비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치? 자, 반대로 간과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또는 무시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판하는 사람의 주장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고. 요걸 딱 색칠을 먼저 해놓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에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자, 이론과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 야, 이론을 이거 응용한다며. 그치? 이거 누구의 주장이야? 실천규범윤리의 주장이지? 그럼 실천규범윤리는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치? 봐봐, 요거 어때? 요거 색깔이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답이 아니다라는 거야. 맞지? 자, 2번 보겠습니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 자,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 이거 누구의 입장이야? 실천규범 윤리지.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돼? 초록색이 돼야 되잖아. 색깔이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맞지? 자, 3번에 보니까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 타당성은 누가 강조하는 거지? 메타윤리가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따로 색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틀렸어. 맞지?
자, 4번에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사실 이것도 도덕 이론의 정립을 강조하는 건 어떤 도덕적인 뭐 이론 규범 윤리라고 볼 수 있고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하는 건 실천 규범 윤리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천 규범 윤리가 이론 정립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요 두 개의 비교가 아니지. 실천 규범과 기술 규범 사이의 어떤 비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4번도 바로 그냥 X. 자, 5번에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 서술은 또 다른 의미로 뭐야?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5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누구의 입장이지? 기술윤리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이 돼야 돼. 색깔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치? 자, 이제 작년 수능 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수능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갑과 을의 입장으로 나왔지. 자, 갑을의 입장을 한번 보면 갑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사실은 이 윤리 이론의 탐구를 강조하는 거는 누구야? 이론 규범 윤리잖아. 그치? 이론 규범 윤리고 뒤에 도덕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건 실천 규범 윤리지. 이 첫 문장만 놓고 봐도 일단 갑은 실천 규범 윤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왠지 우리는 눈치상 을이 이론 규범 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치? 요 말 때문에. 근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자, 밑에 보니까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결국은? 그렇지.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어, 이, 6, 그치. 6월달 문제. 6월달 문제에서 학제적 연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혹시 학제적 연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학제적 연구가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인접 학문의 지식을 활용한다라는 거. 결국은 이게 학제적 연구이다. 학제적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갑은 실천규범윤리, 을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일단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도덕적인 현상이지. 현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그 을은 누구의 입장에 가까울까? 기술윤리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된다. 확실히 기술윤리학이지. 자, 1번부터 보기를 보자.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서술이라는 말과 기술이라는 말이 거의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영어로는. 그치? 그래서 갑은 1번은 갑이 아니라 을이 돼야 됩니다. 2번,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된다. 자, 이 해결을 중시하는 거 이거 뭐야? 실천규범이잖아. 그치? 실천규범. 이 도덕적 딜레마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좀 생소하지만 작년 9월달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치? 아까 나왔던 이 도덕적 딜레마라는 말. 그냥 단어를 같이 그냥 재활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약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도덕적 딜레마라는 용어가 시험 문제에 막 등장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등장을 했어. 그럼 올해 6월하고 올해 9월 한번 봐야 되겠지. 근데 이 도덕적 딜레마라는 건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쌤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해 줬던 것 중에 하인즈 딜레마 같은 것들 있지. 하인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몸이 아픈 거야. 병이 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구하러 약국에 갔는데 그 약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거야. 하이즈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 자, 이러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하인즈가 돈을 훔쳐야 돼, 말아야 돼, 훔쳐야 된다면 왜 훔쳐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맥락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게 실천규범윤리, 뭐 물론 이론규범윤리에서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천규범윤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겠네, 그렇지? 2번은 실천규범윤리.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된다. 당위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규범이 내포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4번에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자, 응용된다라고 해서 실천규범 윤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론규범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기술윤리는 아니다. 자, 5번에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계속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나오지? 이건 뭐다? 둘 다 아니고 메타 윤리학이다. 그치? 그래서 작년 수능 1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말 쉬웠지. 그치? 올해 한번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건 요 도덕적 딜레마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치? 요것만 한번 살펴보자. 근데 나온다고 해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